강남 고급 한정식집 상견례장. 예비시모 박영란은 진주 목걸이에 고급 양장을 걸치고 미소 속에 오만함이 묻어난다. 영란은 말한다. 혼수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우리 집은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이라. 보석 세트, 이태리 가구 정도는 기본이죠. 정숙은 차분히 웃으며 대답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영란은 한술 더 뜬다. 어려우시면 우리 집에서 좀 보태드려도 돼요. 체면을 세워야 하니까요.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정숙은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삼킨다. 오늘은 참자. 하지만 언젠가 저 여자가 진짜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반 서울 강북의 좁은 골목길에 첫 번째 가로등이 꺼지며 하루가 시작됩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허름한 주택가 사이로 김정숙의 반찬 가게에서 나는 철컥거리는 셔터 소리가 새벽의 고요함을 깨웁니다. 65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정숙은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그 꿈을 꿨어. 정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손때 묻은 분홍색 앞치마를 두릅니다. 간밤에 꾼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 했지만 깨어나니 기억이 희미합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 묘한 예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을 하나씩 진열대에 놓아가는 손길이 평소보다 조심스럽습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선명한 김치찌개용 김치,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시금치 나물, 아삭한 콩나물 무침까지. 하지만 정숙의 시선은 계속 가게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를 향합니다. 정숙 씨, 벌써 나오셨네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골목 입구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나오던 김씨 아주머니가 유심히 정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평소 같으면 환한 미소로 인사하던 정숙이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심각해 보입니다.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잠을 설쳤을 뿐이에요. 정숙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김씨 아주머니 눈에는 그 미소가 평소와 다르게 보입니다. 혹시 딸 결혼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어제 저녁에도 가게에서 한참 뭔가 계산하고 계시던데. 김씨 아주머니의 말에 정숙이 깜짝 놀라며 돌아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뭔가를 계산하던 모습을 들켰다는 뜻입니다. 아, 그게 그냥 이번 달 장사가 어땠나 싶어서요. 오전 7시가 되자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온 박 할머니가 동전 몇 개를 세어 내밀며 콩나물 무침을 달라고 하자 정숙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담아줍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오늘은 기분이 좀 특별해서요. 정숙의 대답에 박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기분이 특별하다는 말이 심상치 않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 김치찌개용 김치 주세요. 매운 걸로요. 그런데 말이야, 소문 들었어요? 우리 딸이 만난 남자 집안이 꽤 잘 산다던데 정말이에요? 단골 손님 이씨 아주머니가 지갑을 꺼내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묻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치지만 금세 평소의 미소로 돌아갑니다. 네,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우리 딸을 받아줄까요? 솔직히 말해서 혼수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숙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서 반찬을 고르던 다른 손님들이 일제히 정숙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집 딸은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 반찬 가게로 어떻게 혼수를 마련하겠어? 맞아.
요즘 시대에 빈손으로 시집 보낼 수는 없잖아. 최소 몇 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정숙 씨로서는 무리야. 차라리 딸이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정숙은 손님들의 말을 들으며 김치를 포장하는 손이 점점 떨리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칩니다. 마주편 세탁소 박씨 아주머니가 성큼 다가와서는 더욱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정수가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까지 얼마나 모았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데 그런 집안과 혼인을 생각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의 대답이 너무 간단하자 박씨 아주머니는 답답해합니다. 최선이 뭐야? 이 동네에서 반찬 가게 해봤자 하루에 얼마나 벌겠어? 솔직히 월 100만 원도 안 될 텐데. 그런데 그때 정숙이 갑자기 조용히 말합니다. 박씨 아주머니,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상한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정숙을 바라봅니다. 평소와 다른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돕니다. 정오가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지자 정숙은 돌연 결단을 내립니다. 가게 문에 긴급 외출 -30 복귀라고 적힌 편말을 걸고 서둘러 나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손에 든 검은 가죽 서류 가방과 깔끔하게 정리한 머리,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당당한 걸음걸이까지. 정숙 아주머니, 오늘 왜 이렇게 다르세요? 마치 중요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신기해하며 말을 걸지만 정숙은 의미 있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강남행 버스를 기다리는 정숙의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분 강남에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 딸 결혼 때문에 돈 빌리러 가는 건 아닐까? 버스가 도착하자 정숙은 망설임 없이 올라탑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동네를 바라보며 이번에는 한숨이 아닌 깊은 호흡을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언가를 드러낼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정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 속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그 서류들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은행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 높은 유리 건물들 사이에 우뚝 선 대형 은행 본점 앞에서 정숙이 내립니다. 평소의 소심한 모습과는 달리 마치 이곳이 익숙한 곳인 것처럼 당당하게 은행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로비에 있던 정장 차림의 젊은 직원이 정숙을 발견하는 순간 마치 중요한 VIP를 발견한 것처럼 급하게 달려옵니다. 김정숙 VIP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숙에게 쏠립니다. 검소한 옷차림의 동네 아주머니가 은행 직원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는 모습에 모두들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오늘도 자산관리 상담받으러 오셨습니까? 직원의 정중한 질문에 정숙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VIP 전용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정숙이 특별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을 본 로비의 다른 고객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립니다. 검소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은행 최상급 고객이라니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분 정말 VIP 맞나요? 옷차림은 완전 동네 아줌마인데 요즘 부자들이 검소하게 사는 경우도 있다던데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정숙은 그런 시선들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마치 이런 대우가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VIP 상담실로 들어서며 담당 매니저 김 과장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눕니다. 김정숙 고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평소에는 월 정기 점검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오시다니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네, 딸 결혼 준비 때문에 상담이 필요해서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의 말에 김 과장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그동안 정숙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자산을 관리해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검소하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고객님의 자산 규모로는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송주컨에서 운명적인 상견례가 열립니다. 조선시대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이곳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음식점으로 예약하기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정숙은 딸과 함께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개인 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저 너무 떨려요. 혹시 상대방 어머니가 저희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죠? 28배 딸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엄마에게 의존하며 불안해합니다. 정숙은 딸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안심시킵니다. 괜찮다, 우리 딸. 그렇게 좋다는 분들이니 분명 좋은 분들이실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마. 오후 2시 정각, 식당 문이 열리며 예비 시댁 식구들이 들어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품격 있는 남성, 그리고 그 뒤로 온몸에서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이 물씬 풍기는 여성이 당당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예비 시모 박영란입니다. 박영란의 첫인상은 압도적입니다.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걸쳐져 있고 고급스러운 빨간색 양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 오랜 세월 부유층 생활을 해온 품격과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특히 손목의 금시계와 명품 핸드백은 그녀의 경제적 지위를 단번에 드러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우아하고 완벽한 미소 속에는 미묘한 오만함과 계산적인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그동안 아들이 정말 많은 신세를 졌네요. 영란의 인사는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정숙과 딸의 소박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서는 은근한 실망감이 드러납니다. 특히 딸이 입고 온 베이지색 원피스가 백화점 할인 매장에서 구입한 것임을 한눈에 알아본 듯 미간을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살짝 찌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아들분이 우리 딸을 좋게 봐주신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숙의 겸손하고 정중한 인사에 영란은 만족스러운 듯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이 자신보다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듯한 표정입니다. 자리에 앉아 차가 나오자 영란은 본격적인 탐색전을 시작합니다. 혹시 댁은 어디에서 거주하세요? 강북 쪽 작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아, 강북. 그렇군요. 생업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란의 얼굴에 실망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강북의 반찬 가게라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형편이 어려운 집안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게다가 정숙의 손에 거칠게 벤 일손의 흔적까지 보이자 영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버립니다. 전체 요리가 나오고 분위기가 조금 풀어질 법할 때 영란은 드디어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혼수는 대략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 집은 3대에 걸쳐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이라 최소한의 격식은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숙은 여전히 차분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죄송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란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석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가구는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보통 요즘 혼수로는 다이아몬드 세트는 기본이고 이탈리아산 가구 정도는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란의 말에 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합니다. 다이아몬드 세트와 이탈리아산 가구라니 상상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 것 같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어머니, 그런 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실용적으로. 예비 신랑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어 어머니를 말리려 하지만 영란은 단호하게 아들의 말을 자릅니다. 실용적이긴 뭘 실용적이야. 우리 가문의 며느리라면 최소한의 기본은 갖춰야지.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체면과 격의 문제란다. 그리고는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은근히 비꼬는 듯한 하지만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 미소를 짓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우리 쪽에서 일부 보태드려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결혼식 체면은 세워야 하니까요. 다만 그렇게 되면 좀 민망하시겠지만요. 이 말은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들은 가난해서 제대로 못할 테니 우리가 동정해서 도와줄게라는 모욕적인 의미입니다. 정숙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지만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딸아이만 행복하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숙의 예상외로 당당한 대답에 영란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하거나 위축되기 마련인데 오히려 정숙에게서는 묘한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혼수 장만하는 데만 해도 최소 몇 천만 원은 들어갈 텐데 반찬 가게 수입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영란의 차갑고 계산적인 마지막 한마디에 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합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딸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정숙은 딸을 따라가려 하지만 딸이 괜찮다는 손짓을 보내며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남은 사람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비 신랑이 어머니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가 직설적이야?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잖니. 결혼은 장난이 아니란다. 영란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당당합니다. 몇 분 후 화장실에서 돌아온 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본 정숙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숙은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참자.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영란은 더욱 직설적이고 모욕적으로 본심을 드러냅니다. 사실 처음에 아들이 이야기할 때부터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와서 삼성에 다니고 있고 집안도 강남에서 3대째 살아온 괜찮은 가문인데 영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정숙과 딸을 번갈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솔직히 조건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숙은 찻잔을 천천히 들며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조건이나 지위보다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은 로맨틱한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영란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자 예비 신랑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집니다.
그때 갑자기 영란의 고급 핸드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립니다. 전화를 받은 영란의 표정이 순식간에 급변하며 뭔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듯 서둘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죠. 영란이 황급히 가방을 챙겨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정숙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때까지 혼수 준비 많이 고민해보세요.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셔야 할 텐데. 문이 닫히자마자 딸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엄마, 저 정말 결혼 못하는 거죠? 저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정숙은 딸을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줍니다. 괜찮다, 우리 딸.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상견례가 끝난 그 주 목요일 오후, 정숙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가게 문을 닫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정숙 씨,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문 닫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내일은 정상 영업합니다. 정숙은 이번에도 동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뒷골목으로 나가 큰 길로 향합니다. 손에는 지난번보다 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강남의 그 은행에 도착한 정숙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믿기지 않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익숙한 빨간색 양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여성이 대기석에서 복잡해 보이는 서류 더미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상견례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박영란이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정숙은 깜짝 놀라며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깁니다. 영란은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은행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더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영란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여유로움이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오히려 다급함과 초조함이 역력히 드러나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고객님의 신용도로는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에 영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 정숙은 이 모든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거만하게 굴던 영란이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김정숙 VIP 고객님. 갑자기 들려온 직원의 큰 목소리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정숙이 있는 쪽을 바라봅니다. 영란도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립니다. 정숙이 기둥 뒤에서 나오자 직원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VIP 상담실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영란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강북에서 반찬 가게 한다던 그 여자가 이 은행의 VIP 고객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정숙의 태도였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마치 이런 대우가 당연하다는 듯 직원을 따라 특별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이 며칠 전 상견례에서 보았던 그 소심한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잠깐 저기 계신 분. 영란이 혼잣말로 중얼거리지만 정숙은 이미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VIP 상담실에서 정숙은 담당 매니저와 중요한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한 용무로 왔습니다. 혹시 다른 고객 정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직접적인 정보 제공은 어렵지만 혹시 어떤 용도신지요? 딸 결혼 상대방 어머니인데 같은 은행을 이용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친분을 쌓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할지. 아, 그런 거라면 고객 여부 정도는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란이라는 분입니다. 매니저가 시스템을 확인한 후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네, 저희 고객이 맞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정숙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칩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정숙의 걸음이 평소보다 가볍습니다. 담당 매니저로부터 들은 정보가 예상 이상으로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박영란이 최근 몇 달간 사업 자금 대출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신용도 문제로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보유 자산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만큼 풍족하지 않다는 점까지.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구나. 정숙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섣부른 행동을 할 때가 아닙니다. 좀 더 지켜본 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숙이 전혀 모르는 사이 영란은 은행 로비에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분, 정말 죄송한데요. 방금 전에 VIP 대우받고 특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신 분 혹시 누구세요? 제가 아는 사람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영란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합니다. 아, 그런 게 아니라요. 혹시 성함이 김정숙 씨 맞나요? 저랑 아는 사이거든요. 직원이 잠깐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김정숙 고객님이 맞습니다. 그 순간 영란의 머리가 하얗게 변합니다. 강북 동네에서 반찬 가게 하는 그 소박한 여자가 이 은행의 VIP 고객이라니.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분이 어떤 등급의 VIP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서요. 그런 구체적인 정보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 직원이 주위를 살펴보더니 귀옛말로 속삭입니다. 저희 은행에서도 손꼽히는 최상위 등급 고객님이세요. 영란은 다리에 힘이 빠져 대기석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최상위 등급이라면 자산이 최소 수십억 원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상견례에서 했던 모든 말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닫게 됩니다. 혼수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보석 세트, 이탈리아 가구 정도는 기본이죠. 어려우시면 우리가 보태드려도. 자신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날 저녁 영란은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봅니다. 여보, 혹시 강북에 김정숙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어? 부동산 쪽으로. 김정숙? 잠깐,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남편이 뭔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 혹시 그 유명한 김정숙 사모님 말하는 거야? 강북 일대 건물주로 소문난? 영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건물주라고? 정확히 어떤 분이야? 내가 건설업 하면서 여러 번 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야. 겉으로는 평범한 할머니 같지만 부동산 투자 안목이 귀신 같다더라. 강북 재개발 지역 핵심 부지들을 거의 다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영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게 정말이야? 물론이지. 부동산업계에서는 나름 전설 같은 존재야. 몇십 년 전부터 조용히 투자해서 지금은 강북 최고 부자 중 한 명이라는 소문이지. 전화를 끄는 영란은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란은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강북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찾아갑니다. 사장님, 이 동네에서 김정숙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신다던데. 중년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환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이고, 김정숙 사모님 말씀이세요?
저희 동네에서는 정말 유명하고 존경받는 분이죠. 어떻게 유명하신가요? 일단 이 근처 상가 건물 대부분이 사모님 소유예요. 아파트도 여러 채 갖고 계시고요. 그런데 정말 검소하고 인심 좋으시거든요. 영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럼 반찬 가게는 왜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취미 삼아 하시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누려고 하시는 거죠. 월세 수입만으로도 보통 사람 몇 년치 연봉이 나올걸요. 자산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소 100억 원은 넘을 거예요. 주식 투자도 정말 잘하신다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남을 도우시는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남을 돕는다고요? 네,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많이 주시고,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도 후원하시고, 정말 마음씨 좋으신 분이에요. 부동산 업소를 나온 영란은 길거리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날 오후 영란은 아들을 급하게 불러내어 카페에서 만납니다. 아들아, 엄마가 정말 큰일 냈다.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가 만나는 그 여자. 아니, 김정숙 어머니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들을 아들에게 모두 털어놓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점점 놀라움과 당황으로 변해갑니다. 그럼 제 여자친구 집안이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거예요? 훨씬 정도가 아니야. 비교할 수준이 아니야. 엄마가 상견례에서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모르겠구나. 영란은 머리를 감싸지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어떡하지?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김정숙 씨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그런데 이상해요. 왜 김정숙 어머니는 그런 사실을 숨기셨을까요? 보통은 자랑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러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구나. 영란은 김정숙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토록 부유하면서도 검소하게 살며 상견례에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고 있었던 이유를 말입니다. 며칠 후 영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직접 김정숙의 반찬 가게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사과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오후 3시 영란은 처음으로 강북의 그 좁은 골목길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명품 구두에 고급 핸드백을 든 모습이 동네 분위기와 너무 대조적이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쳐다봅니다. 김정숙 반찬 가게. 영란은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엽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숙이 고개를 들자 예상치 못한 손님의 모습에 깜짝 놀라는 척합니다. 고급스러운 빨간색 양장에 명품 핸드백을 든 박영란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죄인처럼 어깨가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박영란 씨 아니신가요? 어쩐 일로 이런 곳까지. 정숙은 일부러 놀란 척하며 반갑게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숙 씨.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영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며칠 전 이런 초라한 곳에서 장사하는구나라는 경멸의 시선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는구나라는 경외감 섞인 시선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정숙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쪽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을 가리킵니다. 영란은 명품 양장 차림이 어울리지 않는 그 소박한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영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지난 상견례 때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그런 일 없었는걸요. 정숙의 태연한 반응에 영란은 더욱 당황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왔는데 정숙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 하니 오히려 더 죄책감이 듭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정숙 씨가 어떤 분인지. 영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은행에서 우연히 봤어요. VIP 대우받으시는 걸. 아, 그런 걸 보셨군요. 정숙은 차를 따라주며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오히려 영란이 더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알아봤는데 강북 일대 건물들이 대부분 정숙 씨 소유라고. 영란의 고백에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상견례 때 제가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해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중요한 건 아이들 행복이잖아요. 정숙의 담담한 답변에 영란은 더욱 부끄러워집니다. 그때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동네 아주머니가 급하게 들어옵니다. 정숙 씨, 큰일 났어요. 우리 막내가 갑자기 병원에. 아주머니가 영란을 보고 잠시 멈춥니다. 아, 손님이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정숙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막내가 학교에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는데 수술비가 당장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런 돈을.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영란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정숙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망설임 없이 가게 구석 작은 금고를 엽니다.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꺼내 아주머니에게 건넵니다. 이거면 충분할 거예요. 빨리 병원 가세요. 정숙 씨, 이걸 어떻게 받아요? 언제 갚죠? 갚을 생각 말고 아이부터 치료받게 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나간 후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영란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봅니다. 방금 그게 얼마였어요? 200만 원요. 그렇게 쉽게 줄 수 있어요? 갚을지도 모르는데.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죠. 나중에 갚으면 다행이고 못 갚아도 상관없어요. 영란은 말문이 막힙니다. 자신이라면 절대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뭐요? 저 같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때 또 가게 문이 열리며 젊은 대학생이 들어옵니다. 할머니, 김치찌개용 김치 1,000원어치 주세요. 학생이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자 정숙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담아줍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다. 많이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맛있는 반찬 먹고 있어요. 학생이 기뻐하며 나간 후 영란이 또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저 학생한테는 왜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부모님 없이 혼자 자취하면서 공부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먹였으면 해서요. 손해 아닌가요? 장사상. 손해라고 생각 안 해요. 저 학생이 잘 되면 나중에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란은 점점 더 감동받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정숙 씨, 저 정말 죄송해요. 상견례에서 한 말들이 너무 부끄러워요. 이제 와서 무슨. 아니에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혼수는 얼마나 준비하셨냐. 보석 세트는 기본이다. 우리가 보태드려도 된다. 제가 얼마나 몰상식했는지 모르겠어요. 영란이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달라질게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할게요. 그때 영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엄마, 어디세요? 김정숙 어머니한테 뭔가 얘기하셨다면서요? 응, 사과하러 왔다. 엄마가 너무 실례했거든. 그런데 엄마 여자친구가 울고 있어요. 혼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영란의 마음이 아파옵니다. 알겠다. 금방 갈게.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정숙을 바라봅니다. 정숙 씨, 제가 잘못해서 따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영란이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합니다. 혼수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요. 정숙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정말요? 네. 때가 되면 다 해결될 거예요. 정숙의 의미심장한 말에 영란은 뭔가 큰 계획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영란이 가게를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숙의 딸이 퇴근길에 들러 어머니를 마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눈까지 빨갛게 부어있는 모습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마, 정말 큰일 났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일이니? 뭐가 그렇게 심각해?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 결혼 얘기가 부장님한테까지 들어갔대요. 정숙이 딸의 손을 잡으며 자세히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예비 시댁에서 친척들한테 이야기를 퍼뜨렸나 봐요. 강북에서 반찬 가게 하는 가난한 집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런데 그 친척 중 한 명이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업체 사장이래요. 딸이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합니다.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괜찮겠냐, 회사 이미지에 문제 없겠냐고 물어보시는데 너무 창피해서 죽고 싶었어요.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딸이 직장에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냥 결혼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창피한 일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딸이 주저앉으며 오열합니다. 엄마, 저 정말 포기할래요. 이런 식으로 결혼해서 뭐 해요? 시댁에서도 계속 무시당할 텐데. 정숙은 딸을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 안 돼. 우리 딸이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해? 엄마가 해결할 거야. 그날 밤 10시가 넘어 정숙은 충격적인 전화를 받습니다. 예비 신랑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에서부터 심각함이 느껴집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희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결혼을 완전히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사과도 하시고 이해해 주시려 했지만 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까지 모두 반대하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우리 가문의 격에 맞지 않는다. 혼수도 제대로 못 차려주는 집안과 혼인할 수 없다. 동네에 소문이 안 좋게 퍼질 것 같다고. 예비 신랑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집니다.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친척들을 다 적으로 돌리고 결혼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주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숙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봅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치밀어 오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 딸이 이런 굴욕을 당할 이유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딸에게 중대한 제안을 합니다. 딸아, 오늘 엄마랑 아주 중요한 곳에 가자. 어디요? 강남 신세계백화점. 혼수 준비하러. 딸이 깜짝 놀라며 양손을 젓습니다. 엄마, 정말 안 돼요. 그런 곳은 너무 비싸요. 우리 형편에 어떡해.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는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어. 정숙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다릅니다.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엄마, 혹시 빚이라도 내시려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야. 진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오후 1시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도착한 모녀.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백화점 정문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 5명이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VVIP 고객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90도로 깊숙이 인사합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숙에게 쏠립니다. 딸이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 저분들이 왜 이렇게... VVIP가 뭐예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따라와.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일반 고객용 입구가 아닌 VIP 전용 입구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금으로 장식된 특별한 엘리베이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님, 오늘 따님 혼수 준비차 오셨다고 미리 연락받았습니다. 저희가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백화점 부총괄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인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 VIP 전용 라운지에 도착하자 딸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마치 궁전 같은 화려한 공간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각 명품 브랜드의 팀장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까르띠에에서 특별히 준비한 5캐럿 다이아몬드 세트입니다. 에르메스 한정판 가죽 제품 컬렉션이고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수제로 제작한 가구 세트입니다. 궁중 한복 전문 장인이 직접 제작한 혼수 한복입니다. 각 브랜드 담당자들이 앞다퉈 최고급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가격표를 보니 하나하나가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호가하는 것들입니다. 딸은 현실감을 잃은 채 어머니의 팔을 붙잡습니다. 엄마, 이게 다 얼마예요?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지. 다 엄마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거야.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 비싸. 수십억은 들 것 같은데. 정숙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진지하게 말합니다. 딸아, 사실 엄마는... 바로 그 순간 VIP 라운지의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직원이 황급히 뛰어들어옵니다. 사모님, 정말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직원이 들고 있던 대형 태블릿 화면을 보여줍니다. KBS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10년간 익명 후원, 1,000억 원 기부한 강북의 천사 정체 드러나 뉴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리포트합니다. 김정숙 씨로 밝혀진 이분은 지난 10년간 어려운 학생들에게 총 1,000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부모를 잃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왔다고. 딸이 화면을 보며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1,000억 원이요? 정숙은 오히려 담담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래, 이제 다 알았구나. 엄마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래, 이제 다 알았구나. 엄마가 바로 그 사람이야. 정숙의 담담한 고백에 딸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습니다. 엄마,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저는 그동안 얼마나 자책하며 살았는지 아세요? 회사 동료들 앞에서 얼마나 초라했는지,
진짜 사랑은 조건 때문이 아니야.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했어. 그래야 평생 행복할 수 있거든. 딸이 어머니 품에 안기며 10년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과 함께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자꾸 걱정만 끼쳐드렸어요. 괜찮다, 우리 딸.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거야. 그때 갑자기 VIP 라운지 밖에서 점점 커지는 웅성거림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져 나옵니다. 건물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모님, 1층 로비가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기자들과 방송국 취재진, 그리고 시민들까지 수백 명이 몰려들어서 통제가 안 됩니다. 백화점 부총괄 매니저가 식은땀을 흘리며 급하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경찰까지 출동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어요.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숙의 당당한 모습에 매니저가 놀라며 바라봅니다. 10년간 조용히 숨어 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연하고 위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VIP 라운지 문이 거의 부서질 듯한 기세로 열리며 박영란이 넘어질 뻔하며 뛰어들어옵니다. 평소에 완벽하고 우아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습니다. 고급 양장도 구겨져서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제가 왔습니다. 영란이 입구에서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정숙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뉴스로 봤습니다. 1,000억 원 기부하신 그 천사가 바로 사모님이시라니. 영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졌네요. 그런데 제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들도 혹시 그 장학생들 중에 영란이 차마 말을 끝내지 못하고 떱니다. 가장 무서운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 이 순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숙이 조용하지만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드님은 대학교 1학년 입학금부터 졸업까지 4년간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모두 지원받으셨습니다. 아, 그 순간 영란이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처절한 울음을 터뜨립니다. VIP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충격적인 장면을 바라봅니다. 제가 평생의 은인에게 어떤 끔찍한 짓을 한 겁니까? 영란이 자신의 뺨을 연신 때리며 자책합니다. 상견례에서 혼수는 제대로 준비하셨어요? 보석 세트는 기본이죠. 우리가 좀 보태드릴까요? 아, 제가 완전히 미쳤었나 봅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지나간 일로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좋은 환경에서 부모 걱정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것도, 그 모든 게 사모님의 크나큰 은혜였는데, 영란의 절규의 라운지 안이 숙연해집니다. 그때 라운지 창밖에서 점점 커지는 거대한 함성과 박수 소리가 들려옵니다. 김정숙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진짜 천사예요. 사모님 덕분에 제 딸이 의사가 됐어요. 창밖을 내려다보니 백화점 1층 로비부터 앞 광장까지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손수 만든 감사 플래카드와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라운지 문이 정중하게 열리며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거대한 화환을 들고 격식을 차려 나타납니다. 김정숙 고객님, 신한은행 본점 지점장 이철수입니다. 은행 지점장이 직접 온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실 텐데 직접 오셨네요. 지난 10년간 저희 은행의 가장 소중하고 존경받는 고객이셨는데 어떻게 안 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숭고한 일을 해오셨다니. 은행장이 90도로 깊숙이 인사하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정말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은행장이 정중하게 손짓하자 문 밖에서 여러 사람들이 차례대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크리스털로 정교하게 제작된 감사패를 들고 있는 품격 있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사무총장 김민수입니다. 장학재단에서도 직접 오셨군요.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사모님께서 지난 10년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장학생이 정확히 1247명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소중한 인재들로 성장해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정성스럽게 제작된 두꺼운 가죽 앨범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줍니다. 이 특별 제작 앨범에는 사모님 덕분에 꿈을 이루고 희망을 되찾은 모든 학생들의 졸업사진과 진심 어린 감사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정숙이 앨범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눈시울이 점점 붉어집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얼굴들과 정성껏 손으로 쓴 감사의 메시지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분이 직접 오셨는데 사무총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문 쪽을 바라봅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예상치 못한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정숙의 예비 사위와 함께 온 위엄 있는 중년 신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비 사위가 정숙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깊이 사과합니다. 예비 사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본 동행한 중년 신사가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위엄과 품격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부사장 박정호입니다. VIP 라운지 안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웅성거립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부사장이 직접 이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 역시 25년 전 사모님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었던 수혜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부사장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라운지 안이 다시 한번 술렁입니다. 영란은 더욱 충격받은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간 지역의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나 서울에 올라와 꿈조차 포기할 뻔했는데 사모님께서 대학교 4년간 등록금과 생활비, 취업준비비, 심지어 첫 직장 정착금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부사장이 정숙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숙이 인사하며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후배들을 이끌 수 있게 됐습니다. 평생의 은인이신 사모님께서 제 후배의 장인 어머니가 되신다니 이보다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비 사위가 감격스러워하며 어머니인 영란을 향해 단호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시겠죠? 제가 왜 이 결혼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집했는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예쁘고 착한 여자가 아니라 진정한 천사 같은 분의 딸입니다. 영란이 눈물을 연신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래, 정말 엄마가 완전히 바보였구나. 겉모습과 편견만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모욕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몰상식했는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구나. 그때 창밖에서 점점 더 커지는 거대한 함성과 우렁찬 박수 소리가
건물 전체를 울려 퍼지며 진동시킵니다. 김정숙 사모님, 저희 삼형제도 모두 장학금 받았어요. 사모님 덕분에 제 딸이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도와주셨던 그분이 바로 사모님이셨군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구세주예요. 사모님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백화점 앞 광장과 주변 도로 몇 개 블록까지 수천 명의 감격한 시민들로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경찰들과 소방서까지 출동해서 이런 대규모 인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VIP 라운지 문이 또다시 장중하게 열리며 사회 각계의 중요 인사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의 방송국 기자들과 전문 카메라맨들, 그리고 거대한 꽃다발과 화환, 감사패를 든 구청장, 시장,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나타납니다. 김정숙 사모님, KBS 9시 뉴스 취재팀입니다. 전 국민이 사모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간단한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강북구청장 이민호입니다. 30만 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서울시장입니다. 1,000만 서울 시민들을 위해 이런 숭고하고 위대한 선행을 10년간 묵묵히 베풀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한순간에 VIP 라운지가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완전히 가득 차게 됩니다. 정숙이 약간 떨리지만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서며 수백만 명이 시청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저는 정말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계실 남편이 저희 모녀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을 혼자서만 간직하지 않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학생들과 함께 나눈 것뿐이에요. 기자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을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완전히 익명으로, 그것도 이렇게 철저히 숨기면서 하셨나요? 진정한 나눔과 베풀문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조용히, 묵묵히 하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딸이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인품으로 진정한 사랑을 받길 바랐거든요. 딸이 감격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옆에 서며 고백합니다. 엄마는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진리를 몸소 실천하며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부와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고 베풀었느냐에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을요. 영란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서며 전국의 모든 시청자들과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심 어린 참회를 합니다. 저는 김정숙 사모님께 온 국민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겉모습과 선입견, 물질적 조건만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모욕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어머니로 모시며 평생에 걸쳐 이 큰 은혜를 갚겠습니다. 예비 사위도 어머니와 함께 나서며 의미 있고 특별한 발표를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화려하고 비싼 웨딩홀에서의 결혼식보다는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흥미롭게 여기며 자세한 내용을 묻습니다. 의미 있는 결혼식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정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대답합니다. 호화로운 결혼식장과 비싼 피로연 대신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대규모 나눔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혼수로 준비했던 모든 귀중품들을 정말 필요한 분들께 기부하고 결혼식 비용으로는 장학재단을
더욱 확대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정숙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가족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 햇살이 VIP 라운지로 따뜻하게 스며들며 정숙과 딸, 그리고 영란이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